동양일보TV 사람풍경입니다. 세상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운명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과연 운명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인문학자이자 철학자로 사주명리학과 성명학, 관상학의 국내 권위자인 김동환 박사를 초대해 운명과 인간의 삶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오늘 좀 재미있는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운명이 무엇인가요? 예, 일단 사람들이 운명하면 뭐 쪽집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운명이란 단어 자체가 우는 움직일 운자예요. 명은 목숨명, 산명, 뭐 인생. 그러니까 인생을 움직이는 거이죠. 그래서 쪽집게처럼 딱 맞추거나 뭐 미래를 아주 정확하게 예측하는 개념보다는 그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는 삶을 잘 움직여서 더 좋은 미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운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움직이는 것. 네. 그러면 사람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결정이 되는 건가요? 큰 틀에서는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자신이 또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주에 화가 많은 사람 그러면 열정적이고 행동적이고 표현적인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꼭 운명이 어떻게 결정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잘 활용하면 그것을 잘 활용하면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잘못 활용하면 실패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 사주에 여자가 많다. 그러면은 잘못하면 바람둥이가 될 수도 있지만 잘 활용하면 연예인이 돼서 여자 팬들을 많이 끌고 다니면서 유명한 인기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운명이라는 것은 큰 틀. 그래서 남자 사주에 여자가 많다. 이건 뭐 결정돼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것이 꼭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장점과 단점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야 되겠죠. 그 비슷한 단어 중에 또 숙명이라는 말이 네. 있어요. 숙명과 운명은 다르겠죠? 네, 숙명은 결정되어 있는 거죠. 딱 결정되어 있는 거고, 운명은 그 안에서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 대신, 그냥 막 변화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 장점을 변화시키는 거. 숙명이라는 것은 뭐 남자 사주에 여자가 많다. 또는 뭐 사람들 사주에 도화가 많다. 역마가 많다. 이건 숙명인 거죠. 그건 바꿀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역마를 잘 활용해가지고 성공시킬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반기문 사무총장님 같은 경우도 역마가 많아요. 그 어머님 계실 때 어머님한테 사주를 구했었는데 역마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외교관이 될 수 있는 거죠. 역마. 그러니까 우리가 역마살이라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떠돌아다니는. 네, 네. 그런데 철학관 점집에 가면 잘못하면 뭐 객사할 거야. 뭐 집을 뭐 가출할 거야. 뭐 이렇게 하는 아주 부정적인 살인데 그것이 꼭 부정적인. 이게 역마살이 있는 거는 숙명인 거지만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운명인 거죠. 그래서 잘못 활용하면 가출할 수도 있지만 잘 활용하면 외교관이 돼서 큰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숙명은 정해진 것, 네. 운명은 움직이면서 변화를 시켜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것. 예, 이렇게 그렇죠. 정리되겠네요. 예. 근데 좀 궁금해서 네. 좀 질문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운명 알아보고자 할 때 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주역? 네, 영리학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뭐 관상학, 성명학, 색채도 또 하시죠? 네. 뭐 풍수지리, 또 요새 점치는 무속도 있고 네. 젊은 사람들은 요새 뭐 타로도 타로 있고 많이 하죠. 하여튼 요걸 예. 좀 알기 쉽게 간략하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일단은 운명학에는 크게 명이라는 게 있어요. 명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결정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운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점이라는 게 있어요. 점은 타로 카드 같은 경우, 주역점, 타로 카드 점. 이건 점은 순간적인 거. 카드를 뽑아가지고 올해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렇게 딱 결정돼 있는 거죠. 사주팔자에 쓰여져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순간순간 뽑는 거니까. 그러니까 깃발을 뽑거나, 네, 그렇죠. 산가지를 뽑거나, 네, 동전을 던져서 동전을 뽑거나, 뭐 이런 형태인 거는 점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속인들은 점에 거의 90%는 점인 거고,
사주 명리학은 점도 일부 있지만 운명학도 따로 있는 거여서 그래서 주역이라든지 타로 카드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 이렇게 깃발을 뽑던 뭐 점통에서 뭐 1초부터 뭐 8까지 쓰여져 있는 숫자를 뽑던 이런 것들은 점인 거죠. 뭐 화토점을 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화토 치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국수 먹겠네 뭐 이러는 것도 점인 거죠. 그거는 길게 하면 안 되고 점은 1년 거, 노력한 거. 그래서 타로 카드를 요새 젊은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는데 사실은 너무 남발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타고난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고 쭉 예측해가면서 가야 되는 건데 순간적으로 카드 뽑아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삶을 사는 거는 조금 위험한 부분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풍수 같은 경우는 평생 운명이면서 이제 한 해 한 해 운명이기도 한데 점이기도 하고 명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소자리를 가지고서 이 후대가 잘 되게 한다라는 그런 풍수도 있고 실내 인테리어 요새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실내 인테리어를 많이 해서 실내 인테리어 그것도 그래서 책상 방향을 바꾼다든지 또 실내의 색깔을 어떻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겨울생들은 좀 밝게 색깔을 하고 여름생들은 좀 화기운이 많으니까 좀 어둡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다른 그러니까 균형 맞추기 같은 것도 풍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명리학은 연월일시 사주팔자 연월일시를 가지고 천간지지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 자축인묘 진상오면 신유수래를 8글자를 그래서 사주 팔자인데 그 8글자를 오행으로 바꾸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서 그 사람의 성격, 직업적성, 또 미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또 뭐 성명학이라는 게 있는데 성명학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사주팔자는 생년월일 시간은 뭐 바꿀 수 없으니까. 못 바꾸죠. 예,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그 사람의 운명을 뭔가 조금 더 뭐 완전히 바꿀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색채도 또 뭐 하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색채가 이제 원래는 서양에서 색채 심리학이 원체 많이 발달해서 뭐 광고할 때, 홍보할 때 이런 데도 많이 사용하는데 동양도 원래 색채가 많이 발전했죠. 그래서 사주에 뭐 목은 파란색, 화는 빨간색, 토는 노란색, 금은 흰색, 수는 검정색 해서 사주에 어떤 오행이 많으냐에 따라서 그거 반대 거를 그러니까 이제 보충하는 그래서 사주에 수가 많으면 검정색이 많으니까 조금 추워 보이니까 좀 더 밝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좀 추운 사람들이어서 좀 밝게 뭐 빨간색이나 이런 걸로 좀 옷을 입거나 실내 인테리어를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너무 뜨거운 사주고 열정적이니까 조금은 검정색이라든지 흰색을 써서 뭐 실내 인테리어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해서 조금 더 차분하게 만들어준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래서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흰색 입을 때는 훨씬 더 잘해요. 왜냐하면 손흥민 자체가 사주의 여름생이라 더워요.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빨간색 계통의 거기다 이제 이 두 가지 색을 번갈아 가면서 입는데 흰색 입을 때 훨씬 더 골도 잘 넣고 그런 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자기 사주에 사실은 의도치 않게 흰색을 입었는데 잘하는 그런 것이 되는 그게 이제 색채를 사주와 응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꽤 과학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요새는 이제 뭐 서양에서는 그 색채 심리학이라고 해서 뭐 광고할 때도 무슨 색깔을 해야지 더 음료를 많이 마시고 잘 마시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게 동양에서도 이제 체계적으로 연구만 안 했을 뿐이지 상당히 과학적이다. 이렇게 봐야 뿌리가 되겠죠. 있구나. 예. 그 김 박사님은요, 이 많은 것들 중에서 그래도 어떤 것을 좀 신뢰하세요? 일단은 뭐 맞추는 것보다는 먼저 더 모든 공부를 다 했긴 했는데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김동완하고 상담한 후에 한 1%라도 뭐 미래가 조금 더 좋아진다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주도 좀 재미난 것 같고 성명학 같은 경우는 이제 바꿀 수 있으니까 풍수도 좀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학문들을 조금 더 다른 학문보다는 좀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상대방한테 얼만큼 도움이 될지 맞춰서 뭐 겁주고 협박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진짜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그러니까 돈 벌으려고 하는 사이비들이 원체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상담을 통해서 과거 삶보다는 뭐 조금이라도 더 좋으면 그게 진짜 훌륭한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 동양일보가 올해 30년이 됐어요. 참 3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일간지에 오늘의 운세를 집필을 해주기 시작하셨죠. 지금 30년 동안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데 그때 굉장히 인기였거든요. 일간지에 운세를 싣느냐 이런 말도 있었지만 지금 안 싣는 곳이 없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동양일보가 키운 인물이죠. 사실은 동양일보에서 처음으로 오늘의 운세를 하고 그것이 지금은 뭐 중앙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뭐 모든 일간지가 다 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동양일보와 저의 시작이 처음에 이제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됐으니까 사실은 저는 동양일보의 자식이라고 봐야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오늘의 운세도 동양일보가 전국에 최초로 시작해서 이건 전국의 모든 신문들이 다 쓰고 있을 정도의 운세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참 감동적이죠. 사실 그래서 동양일보는 언제든지 여자분들이 친정집 찾아가듯이 꼭 오고 싶은 동네예요.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개인적인 에피소드로요. 그 무렵에 이제 아침 출근하기 전에 그 신문에는 운세를 보고 재밌게 했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손재수가 있다는 걸 읽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는데 그날 낮에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지갑을 잃어버리고 난 그 섭섭함, 아쉬움보다 딱 맞췄다 해가지고 사무실서 직원들하고 함께 웃으면서 넘겼던 일이 좀 있었어요. 그때 하여간 오늘의 운세가 인기가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인기 많았습니다. 저한테는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전화 오셔가지고 1년치를 미리 좀 달라. 그러면 1,000만 원이라도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빠지지 말라.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받으면 좋긴 하지만 그렇게 그냥 재밌게 그냥 하루를 그냥 즐겁게 보시지 그거를 미리 1년치를 달라 해가지고 그거 맞춰가면서 저야 돈 벌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까지 있었어요. 너무 잘 맞는다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줄 테니까 1년치를 미리 좀 보내달라. 이런 분들도 있었으니까 동양일보의 오늘의 운세가 진짜 재밌었죠. 네,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김동환 박사, 김동환 교수 그러면 사람들이 맨 처음에 그분에게 이름 부탁해야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평생 불리는 그 이름이 정말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름 짓는데 원칙이 있겠죠? 먼저 이게 성명학이 종류가 원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선생님이 하나 만들고 저 선생님이 이론 하나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0여 가지 넘는 성명학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맞출 수는 없고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한자 성과 한자 이름을 가지고 획수를 더하는 그래서 수리 성명학이라는 걸 좀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주의 부족한 오행을 채우는 아까 이제 부족한 오행을 갖다가 색깔로 채우는 것도 있고 이름에서 이제 한자 오행이라는 게 있는데 불화자가 들어간 글자들은 다 화, 나무 목자가 들어간 글자들은 다 목, 세금자가 들어간 건 금. 그래가지고 사주에 금이 없는 사람들은 세금자 들어가는 이름을 넣고 이런 식으로 그런 사주에 부족한 걸 채우는 성명학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한국 최초로 석사기 쓴 성격, 그러니까 이름에서 나오는 성격 성명학.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어쨌든 어떻게 우연찮게 개발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성격 성명학. 그래서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서 이제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런 다양한 성묘학들을 좀 맞춰서 이름을 장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김 박사님이 이름 지은 것들을 보면 참 부르기도 좀 쉽고 네. 또 예쁘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입맛에도 아주 맞는 이름을 네. 잘 지어주시는데 도대체 지어준 사람 얼마나 되나요? 연예인들도 많이 지어준 것 같아요. 예, 뭐 이게 몇 명인지를 치기는 참 어렵긴 한데 뭐 제가 개그맨 유재석 애기 지호, 최수종 하이라 애기 민서 윤서, 뭐 거기는 지금 20살이 넘었죠. 예. 그 정도 20몇 년이 됐으니까 뭐 야구 선수 유승엽, 개그맨 신동엽, 약간 이병헌, 영화 배우 이병헌 애기까지, 이렇게 해서 보면은 거의 한국에서 유명한 연예인, 또 방송인, 운동선수, 이런 친구들 애기는 거의 제가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어쨌든 성묘학에 관한 좀 그래도 한국에서 꽤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서, 또 내가 지은 아기들이 다 이제 또 나름대로 자리 잘 잡고 그러면은 그것도 복이니까. 그렇죠. 예. 흐뭇하시겠어요. 예. 예. 흐뭇하죠. 혹시 그 이름을 지으면서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나요? 이제 아기들 이름은 어차피 이제 부모들이 이제 태어나면서 바로 의뢰하는 거니까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는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저기 이제 이름을 여러 군데, 한 5군데 다니면서 이제 이름 짓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그냥 이름 하나에 목숨을 걸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너무 자기 노력도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한 분은 한국외대에 나오셨는데 좀 인생이 여자분인데 잘 안 풀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50대 좀 넘으셨는데 한 20년 전, 30대 전후에 왔는데 너무 인생이 잘 안 풀리셔서 그래서 제가 이름을 개명해주고 이분이 우연찮게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박사도 하고 러시아 변호사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국에 아주 대형 로펌에 들어가서 국제 변호사로서 그분 같은 경우는 저한테도 지금도 이제 계속 고맙다고 인사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름 하나 때문에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어떤 분위기나 기운이나 방향이나 이런 게 바뀌면서 그렇죠. 본인이 하는 일이 잘 좀 풀리겠죠. 그러니까 좀 우울했던 사람이 김동완이 이름을 바꿔주니까 기분이 심리적으로 그렇죠. 심리적으로 나는 이제 앞으로 잘 될 거야라는 심리적인 게 있다 보니까 불안감도 없어지고 본인이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충북대 나오시고 동국대에서 석사하시고 박사하시고 또 세종대학에서도 또 공부하시고 하여튼 이쪽에서 아마 이만큼 공부한 분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쉼 없이 이쪽 분야에서 공부를 하시게 됐는데 처음에 어떻게 이쪽으로 가시게 됐어요? 처음은 이제 저희 할아버님이 이제 서당 겸 한의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저희가 이제 사남사녀에 제가 막내인데 다른 형님들이나 누님들은 다 공무원으로 가셨고 저만 그 할아버님을 좀 약간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은 되게 싫어하셨죠. 약간 이거 무당 같은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있고 미신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많이 끌려서 열심히 이제 대학교 때도 이제 약간 도사 흉내도 좀 내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동양일보 만나면서 또 어느 정도 인정받고 또 서울로 올라가서 또 전국적으로 인정받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4시, 3시에 일어나서 책도 쓰고 책도 보고 이렇게 이제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한국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최고 권위자가 지금 되셨죠. 방송 활동도 보니까 워낙 많으시고 어떻게 틀면은 보면 나오시더라고. 그리고 책도 지금 한 20여 권 내셨죠. 대략 어떤 책들을 펴냈는지 좀 소개하신다면 지금 한 권 제가 또 갖고 왔거든요. 이런 책도 지금 책들을 워낙 많이 펴내셨는데
지금 한 27, 8권 정도 되는데 예. 사주명리학 관련된 책이 한 10권. 10권. 이건 사주명리학에 관련된 예. 책이고 이것도 이제 뭐 초보 탈출 같은 경우는 뭐 장기간 베스트셀러여서 가장 인기 많은 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성명학 관련된 책 2권. 하나는 이제 애기 이름 짓는 거, 하나는 상호 짓는 거. 그 다음에 관상 관련된 책도 2권. 관상 심리학으로 분석하는 거, 리더십 분석하는. 그 다음에 토정 비결 책도 2권. 요새는 이제 조금 더 인문학적인 관점으로 좀 많이 접근을 해서 색채나 지금 아까 사주명리 인문학이라든지 지금은 다산 정약용의 주역.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이 주역 공부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말년에는 뭐라 그랬냐면 나는 주역 책만 살리고 다른 건 다 불태워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주역에 관심이 좀 크셔서 그 책을 좀 이렇게 요약해서 출판사하고 지금 계약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별자리 서양의 별자리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로 카드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니까 이게 저 때는 이 공부를 한 게 아닌데 요새 젊은 친구들이 이제 뭐 타로에 너무 심취해 있으니까 안 할 수 없어서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이제 타로 책 2권 뭐 꽤 많은 책들이 나왔죠. 하여튼 책 쓰고 공부하고 뭐 개인적인 시간이 없을 텐데 또 가르치시는 일에도 지금 뭐 수십 년째 네. 후학들을 워낙 많이 기르셨죠? 예, 뭐 지금 아마 배우신 분들만 해도 몇만 명 되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뭐 또 자랑이라면 각 대학에서 전국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평생교육원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이 거의 김동완 제자. 그 지도자로 이제 가신 지금 분들이 제주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분도 있고 경남의 국제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경기대, 뭐 동서울대, 여기 또 청주의 서원대, 청주대, 충북대학교 세 군데 다 김동완 제자분들이 강의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정도로 대학교 문화센터 뭐 이런 데 강의하시는 분들이 원체 많아서 그게 뭐 후학을 양성하는 부분에서 되게 자긍심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감사하기도 하고 잘 성장해 주셔서. 네. 하여튼 뭐 몇만 명이 배우셨다니 참 대단하고요. 그 양력을 정리하다 보니까 도대체도 단체장도 그렇게 많이 맡으셨어요. 사회활동도 워낙 활발하게 하시는데 그 중에서 참 이런 분야는 내가 관심을 가져줄 분야다 해서 전공이야 당연하게 이제 뭐 회장 맡으시지만 제가 보면 전혀 엉뚱한 것 같은 분야에도 자문 역할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말씀해 보세요. 일단 사실은 이제 사주명리학 쪽이 일단은 첫 번째 가장 문제가 뭐냐면 겁주고 협박해서 좀 오히려 힘들어서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더 힘들게 하는 굿이나 부족하게 하고 뭐 이런 게 많아서 사주명리학 하시는 분들도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1년에 2번 정도 사주 상담, 타로 상담 이런 걸 그래서 오늘 뭐 일일 찻집 같은 형태로 해서 좋은 일을 10,000원씩 받아가지고 그걸 뭐 몇백만 원 모아서 불의 돕게 하는 이런 거를 하는 단체인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제가 좋은 사람들 2개의 단체를 해서 1년에 한 2번 정도 그런 행사를 좀 했고요. 그래서 늘 이게 이제 요새 코로나라 좀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사주명리학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하고 싶었던 게 이제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이제 서울국제공공광고제 제가 이제 이 조직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2년째 이제 운행했는데 그 경우는 이제 환경, 평화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그래서 세계 평화라든지 한반도 평화라든지 또 환경이라든지 지구가 이제 계속 뭔가 썩어가고 있기도 하고 수명이 단축되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후손들에게 올바른 그러니까 온전한 지구를 좀 물려주고 싶은데 이제 좀 전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서울국제공공광고제도 이제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성인들이 상업 광고가 아닌 텔레비전 광고나 이런 게 아닌 진짜 세상에서 필요한 광고들,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는 광고, 뭐 평화를 주장하는 광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심사해서 상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하고 있고요. 공공광고죠. 그런 것들이. 네, 공공광고. 참, 예, 의미도 좋고, 저희도 몇 번 그 보도를 해드렸었어요. 네. 동양일보가, 이게 보도를 좀 많이 해주셔서, 네. 성황리에 좀 잘 되고 있고, 예.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먼저 단체들이, 그 다음에 뭐 미용사회, 뭐 또 불교 청년이 네. 뭐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청년 플랫폼도 도와주시고. 청년 플랫폼 쪽도 요새 젊은 친구들이 직업이 좀 안정감이 없는데 참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네. 뭐 국가와 연결도 시켜주고 청년들이 뭐 좀 자본이 부족할 때는 정부에서 뭐 지원할 수 있도록 좀 그쵸. 도와주기도 하고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하고 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환경, 그 다음에 불우이웃 돕기 뭐 이런 것들을 좀 다체적으로 해보고 싶고 앞으로도 뭐 이 부분은 좀 뭐 확장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보면 그 김 박사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참 건전하고 따뜻하고 어떻게 보면 공익적이라 그럴까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좀 걱정이 이렇게 남들을 위해서 계속 해주고 상담해주고 또 공부하고 하는데 정작 본인이 힘들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죠.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저는 그래도 조금 잘 타고난 게 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좀 안 하고 긍정적으로 좀 생활을 좀 많이 하는 게 웬만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좀 잘 넘어가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이렇게 좀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냥 좀 잊어버리는 것도 좀 있고, 세 번째는 뭐 책 쓰고 뭐 이런 걸로 그냥 좀 스트레스 받으면 책으로 새벽에 뭐 3시에 일어나서 뭐 그냥 책 쓰고, 그래서 뭐 지금도 한 30권 가까이 된 책들이 아마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탄생한 그런 건강 괜찮으세요? 그렇게 하셔도? 네, 그래도 관리 비법은 따로 있어요? 뭐 운동은 뭐 특별히 많이 하지는 않고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걷기 하고 좀 명상 뭐 이런 정도 명상. 네. 좀 하고 있죠. 네. 그 좌우명 좀 있으면 공개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좌우명. 일단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데 애지욕기생. 논어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건데 애지욕기생. 이건 이제 애는 사랑 애자고 지는 어조사지자고 욕은 뭐 욕망할 때 욕인데 여기서는 다 살다 이렇게 해요. 기생은 그 기자 날생자. 그러니까 인생, 사랑이란, 사랑에 대한 정의인데 사랑이란 그 사람의 인생을 다 살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김동완은 상담가니까 상담하러 오신 분들을 또는 제자분들, 뭐 공부하러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의 삶을 다 살게 해주는 거. 그게 진정한 상담가다.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그 사람 인생, 사주팔자, 뭐 이 삶을 조금이라도 더 잘 살 수 있도록 다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장점을 다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것이 뭐 김동완의 좌우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좋네요. 애지 욕기생.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누구에게나 참 필요한 얘기예요. 그게 아무런 엄청나게 많은 사랑정의들이 있는데 그 몇천 년 전에 만들어진 논어에서 그런 사랑에 대한 정의가 그거는 어떤 정의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운명을 이기고 잘 사는 방법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 운명만 왜 이렇게 나쁠까? 뭐 이런 생각을 거의, 어느 경우는 의사 자매, 이제 자매가 3명이 왔는데 다 셋 다 의사예요. 근데 서로들 내 운명이 나쁘다고 서로 셋이서 사실은
누구나 보면은 그분들 3명은 다 정말 그렇죠. 최고의 삶인데도 사람이라는 게 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저는 과일 같다고 생각을 해요. 과일, 예, 수박, 복숭아, 다양한, 사과. 그렇지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싫어하는 과일이 있을 뿐인 거지 나쁜 과일은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주팔자는 다 좋은 거다. 다만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의 차이인 거지 나쁜 과일은 없다. 나쁜 사람도 없다. 그 안에서 장점을 못 찾아가고 단점으로 자꾸 가니까 문제인 거지. 장점을 잘 살려주면 최고의 사주, 뭐 최고라는 것이 꼭 뭐 돈 많이 벌고 뭐 대통령이 되는 게 최고가 아니라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장점을 살리는 것. 아까 처음 녹화 말미에 예를 들어서 도화살이 있으면 오히려 연예인으로 활동할 수 네, 있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 그죠. 역마살이 있으면 그러니까 활동적인 직업을 선택하고. 예, 아주 참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국내 최고의 사주 명리학자로 강의, 방송, 저술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동완 박사를 초대해 사람의 운명은 타고난 것인지, 운명을 바꾸고 스스로 빛나는 삶을 일굴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인문학적인 무게와 균형을 갖춘 김동완 박사의 이야기가 삶의 지혜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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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